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기업을 다니고 있는 30대 후반 남자입니다. 제 이야기를 말씀드리려면 고등학생 때부터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강원도 시골에서 태어나서 초등학교, 중학교를 졸업하였고 고등학교를 다니던 중에 아버지의 직장 문제로 서울로 전학을 가게 되었습니다. 나름 고향에서 활발한 성격의 친구도 많았는데 전학을 온 뒤로는 사투리와 시골에서 왔다는 이유로 소위 싸움 좀 하는 친구들에게 왕따와 괴롭힘을 당했고 자연스럽게 저와 엮이면 같이 학교 생활이 힘들어질까봐 일반 친구들마저도 저를 멀리하거나 모르는 척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성격도 내성적으로 변하고 학교 성적도 엄청 떨어지고 학교 가는 것도 너무 싫었습니다. 결국 부모님께 말씀을 드리고 전학 온 지 1년 만에 자퇴를 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전학 온 첫날부터 저한테 말을 걸어주고 왕따와 괴롭힘을 당하는 중에도 계속 같이 밥도 먹어주고 학용품도 빌려주는 유일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자퇴한 이후에도 자주 연락을 주고받았고 학교를 다니지 못해서 얻지 못하는 입시 정보나 일정들을 알려주었습니다. 그 친구 덕분에 좋은 대학을 입학하게 되었고 대학원을 나와서 좋은 회사에 취업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 친구도 재수를 하긴 했지만 좋은 대학을 나와서 좋은 회사에 취업하게 되었습니다. 건설사를 다녔던 그 친구는 해외 출장을 정말 많았습니다. 그래서 20대 남자들이 술만 먹으면 하는 여자 이야기, 연애 이야기, 외롭다는 넋두리를 할 때마다 농담 삼아서 한국에 있는 시간보다 외국에 있는 시간이 더 많으니 차라리 외국인 여자친구를 사귀어 보라고 하였는데 정말 외국인 여자를 만나서 결혼까지 하였습니다. 어릴 때 교통사고로 부모님을 일찍 하늘나라에 보내고 여기저기 친척집을 다니며 눈칫밥도 먹고 나름 외로움이 많았던 친구는 좋은 여자 만나면 빨리 결혼하고 싶다고 그렇게 노래를 부르더니 외국인 여자친구와 연애한 지 반년 만에 일찍 결혼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도 친구 결혼식을 2번이나 갔습니다. 외국인 여자친구이다 보니 한국에서도 결혼식을 하였고 외국에서도 결혼식을 하였습니다. 한국말이 전혀 안 되는 친구 아내 때문에 신혼집을 친구 회사 근처에 얻었고 문제가 생길 때마다 친구가 회사에서 급하게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이런 사정을 알았는지 회사에서도 결혼 1년 차까지 해외 출장도 안 보내고 서울에서 내근직으로만 업무를 주었는데 계속 그렇게 편히만 봐줄 수만 없다 보니 친구는 다시 해외 출장을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엄청나게 걱정을 하였고 결국 친구 아내는 친구가 출장을 갈 때마다 제 집에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자주 만나서 밥도 먹고 이야기도 많이 했기에 친구 아내가 제 집에서 지내는 것이 싫지 않았지만 혼자 지내다가 같이 지내려니 불편하였고 특히 여자라서 더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몇 번을 반복하다 보니 적응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친구의 출장과 친구 아내가 저희 집에서 지내는 것이 편안한 일상이 되었을 때 친구가 해외 출장 중에 교통사고로 하늘나라로 가버렸습니다. 울고만 있는 친구 아내를 위로하고 달래가면서 하늘나라에 가버린 친구를 한국에 데리고 왔습니다. 아무리 한국 사람이라도 죽으면 한국에 오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친구의 장례까지 치르고 나니 일주일이 지나 있었습니다. 친구에 남긴 재산 전부를 친구 아내에게 상속까지 잘해주었고 앞으로 어떻게 지낼 거냐고 물었습니다. 20대 초반의 미망인이 된 친구 아내는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다고 하였습니다. 부모님이 계신 곳으로 돌아가자니 경제적으로 힘든데 부담을 드리고 싶지 않다고 하였고 한국에 계신 입자니 어떻게 먹고 살아야 할지 막막하다고 하였습니다. 친구와 살던 아파트도 당장은 지낼 수 있겠지만 매달 내야 하는 월세와 관리비는 소득이 없는 친구 아내에게는 큰 부담이었습니다. 결국 아파트도 정리하고 받는
월세 보증금과 회사에서 나온 보상금 및 보험금 등이 친구 아내의 전 재산이었습니다. 적은 돈은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친구 아내의 인생을 평생 책임져 줄 만큼의 돈도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제가 친구 아내를 평생 도와줘야 될 수도 있지만 저에게는 친구가 그만큼 고맙고 소중한 친구이기에 친구 아내를 제 집으로 이사시켰습니다. 한 달 정도는 친구 아내가 친구를 보내주고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기다려주었습니다. 그 후부터는 계속 신세 지는 것이 미안하다며 당장이라도 일을 구해서 하겠다는 것을 말렸습니다. 한국말도 잘 못하는 외국인이 할 수 있는 일은 별로 없었을 뿐더러 대부분이 몸이 많이 힘든 일이었습니다. 친구 아내를 한참 동안 설득해서 외국인 전형으로 서울에 있는 4년제 대학을 보냈고 한국어학당도 다니면서 한국어 공부도 시켰습니다. 대학을 졸업하니 친구 아내가 할 수 있는 일들도 많아졌고 일에 대한 보상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4개 국어가 되면서 무역을 전공한 친구 아내는 수출입하는 회사로 취업을 하였습니다. 월급을 받는 뒤부터는 생활비라면서 매달 저에게 100만 원씩 주었고 저는 그 돈을 사양하였지만 무작정 제 방에 놓고 가는 바람에 나중에 친구 아내가 독립을 하게 되면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어줄 생각으로 적금을 들었습니다. 이때가 친구가 하늘나라 간 지 5년이 넘었을 때였습니다. 친구가 하늘나라 간 것은 너무 슬프고 속상하지만 또 산 사람들은 열심히 살아가야 하기에 아직 너무 어리고 애도 없는 친구 아내를 홀로 지내는 것은 아닌 것 같아서 좋은 남자 있으면 만나라고 하였습니다. 이런 제 말에 놀란 듯 눈이 동그래졌고 친구도 친구 아내가 평생을 친구만을 그리워하고 속상해하면서 혼자 지내는 것을 원치 않을 거라고 하였습니다. 친구 아내는 펑펑 울면서 아직 친구를 완전히 보내주지 못했다고 하였습니다.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보고 싶고 슬프다고 하였습니다. 저 역시도 그렇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늘에 있는 친구는 친구 아내가 행복하길 바랄 거라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그날은 둘이서 친구 이야기를 하면서 펑펑 울었고 다음 날부터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와 각자 회사를 다니면서 지냈습니다. 반년쯤 지났을 때 친구 아내와 오랜만에 밖에서 외식을 하는데 서빙하시던 이모님께서 저에게 국제결혼은 하신 것 같은데 어떻게 만났냐고 물었습니다. 결혼한 부부 사이가 아니고 사촌 여동생이라고 하였습니다. 그 말 이후에 친구 아내는 표정이 어두워졌고 결국 다 먹지 못하고 식당을 나왔습니다. 아무 말 없이 집에 왔고 아무 말 없이 각자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결혼 이야기가 나오면서 친구 생각이 나서 그런 것 같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에도 그 다음 날에도 계속 표정도 어둡고 말도 없길래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친구 아내도 자기 마음을 잘 모르겠다고 하면서 여동생이라고 소개한 것이 너무 마음이 아팠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저런 상황 설명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그런 것뿐이고 지금까지 항상 사람들이 무슨 관계냐고 물어볼 때마다 여동생이라고 말했는데 왜 마음이 아팠냐고 물었습니다. 자기도 잘 모르겠다며 한숨만 쉬다가 아무래도 저를 사랑하고 있는 것 같다고 하였습니다. 저도 우리는 가족이니까 당연히 서로를 사랑하고 좋아한다고 하였더니 그런 감정이 아니라 에로스적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에 저는 당황해서 말문이 막혔고 아직 젊고 예쁘니 저보다 더 좋고 멋진 남자를 만날 기회가 많다고 하였습니다. 오랜 기간 같이 지내다 보니 저한테 정이 든 것뿐이라고 하였지만 친구 아내는 절대 그런 것이 아니라면서 자기를 여자로 봐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날 그 대화 이후로 친구 아내와 약간 어색해졌고 다시 제 집에서 친구 아내와 같이 있는 불편한 것까지는 아니지만 조금 어려웠습니다. 친구 아내는 적극적으로 마음을 표현하였고 저는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친구 아내가 매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친구에게 용서받지 못할 죄악이라는 생각이 너무 들었습니다.
결국 그날 그대와 이후로 약 1년이 지났는데 아직 저는 아무런 대답조차 해주지 못하고 있고 여전히 어색하지도 친하지도 않은 애매한 사이로 한 집에서 같이 살고 있습니다. 어떤 날에는 친구가 이해해주고 진심으로 축하해줄 것 같으면서도 또 다른 날에는 친구가 너무 실망하고 화를 낼 것만 같습니다. 이제는 무언가 결정을 지어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꾹꾹. 알림 설정도 꾹꾹 눌러주세요.